맞춰요. 자신 있어? 나 이때까지 잘 쳤어. 알겠어. 일단 가봅시다. 그 틀린 거 먼저 질문 받고 갈게요. 네. 틀린 거 중에 혹시 선생님 저 이 문제는 풀이 좀 해주세요. 저 이거 왜 이게 정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들 공통적으로 틀린 문제가 하나 있던데 4번. 네, 틀렸어. 4번 거의 다 1번 골랐던데요. 난 특이해. 나도 1번. 사실 1번이 글의 내용에서 그렇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야. 맞아. 그렇죠? 사실 벗어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그 빈칸 할 때 원래 글의 핵심이 뭐예요? 빈칸 문제 핵심은?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빈칸 문제 핵심이 뭐예요? 빈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와요? 지문에서 나와요. 똑같은 말을 찾아 쓰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의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평균적인 개가 평균적인 사람보다 낫다지. 사실 사람들이 개를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보다 나아서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개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말을 써요. 근데 1번은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의 맥락은 맞지만 네?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4번인 거 보여요? 4번. 그럼 4번이 뭔 말이에요? 이거 보이드가 무슨 뜻이에요? 보이드? 예,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공허라는 뜻이에요. 공허. 약간 텅 비어있는 느낌. 자, 그러면 4번 선지를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의 무조건적인 애정입니다. 우리는 아니고 미안해요. 그 애완동물의 무조건적인 애정이 feels 채워준대. 그 감정적 공허를 누구에 의해서 남겨진? 인간관계에 의해서 남겨진. 그러니까 인간보다 개가 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사실 빈칸은 우리가 문제 정답 고를 때 쌤이 수업에서도 알겠지만은 글에서 찾아서 똑같은 말을 쓰시는 연습을 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글의 내용상 이 내용 비슷한데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찾아서 쓰자. 아마 쌤 그 정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쌤 뭔 말인지 알죠? 그 특강 듣던 친구들. 네.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 글의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다루지는 않았죠. 이 취약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뭔가 벗어난 얘기는 아니지만 글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죠? 혹시 다른 선지가 또 궁금한 친구 있어요? 쌤 저 이거 했는데 이거는 왜 안 돼요?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또 다른 문제 있어요? 질문하고. 쌤이 좀 헷갈리게 낸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러 약간 오답 될 만한 소리들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5번도 뭔가 약간 내용만 보면 4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쌤 뭔가 본인이 제가 복습했을 때 황무지 이거 개입 안 하는 거고 인간이 개입해야 보존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병원사 없이도 정원이 관리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잖아. 그죠? 그래서 저 문장만 봤을 때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친구들이 뭘 놓쳤냐면 이 말이랑 이 글에서 말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돼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4번이 정답이 되면 이 대절 앞에 뭐가 보여요? must be aware이죠. 그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이 틀렸다는 얘기고 이 행동 자체에서 되게 부정적이게 본 입장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원사 없이도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너 말 자체가 틀린 말이야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 그래서 4번은 저 앞에 must be aware이라는 어감의 뒤에 그대로 넣어버리면 말이 이상해져. 뉘앙스가. 그는 알고 있어야 돼. 정원사 없이도 정원이 잘 관리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하면 이상해지죠. 근데 얘 논리 자체는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잖아. 모순이니까. 그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게 주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약간 조금 일부러 친구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성질을 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헷갈리신 친구들은 이 앞에 나오는 must be aware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 말고 또 질문 있나요? 나머지에서 문제들 중.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또는 쌤, 저 이거 글 분명히 내용은 다 기억이 나는데 왜 선지가 이게 정답이 되죠? 뭐 이런 거.
분명히 틀리고 있을 텐데. 무슨 질문? 괜찮아요? 아니면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너무 좀 지금 물어보고 있더라면 너무 공개해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우리 이거 뒤에 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녹화 버튼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형광펜 치시고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학교에서 같은 반인 친구들이요. 이렇게 세 명. 재원이랑 저랑 세연. 아 이렇게 같은 반? 문이과만 따로요? 아니면 그냥 문이과 같은 반이에요? 다른 반이. 아 그래요? 그럼 수업 들을 때만 이렇게 쫙 쪼개진가요? 신기하다. 저는 학생 때 그냥 문과반, 이과반 따로 있거든요. 쌤은 남자반, 여자반 따로 있는데 여자들도 문과반은 앞쪽 반, 이과반 뒤쪽 반, 남자들도 문과반은 앞쪽, 이과반 뒤쪽 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합쳐져 있고 요새 시각표 막 듣고 싶어서 이렇게 본인이 짜죠 이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냥 짜줘요. 저희 밑에 애들. 아 밑에 애들 있었잖아. 그럼 친구들까지는 정해주는 대로는 점점 대학교화돼요. 궁금한 게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을 거고 선택으로 듣는 과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으로 듣는 거 할 때 막 그런 것만 해도 체육 이렇게 해도 그런 건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신기하네. 고등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거 아니고 경쟁할 거 그죠? 다 껐어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첫 문장이 이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 가볼게요. 자, interest 어떤 흥미입니다. 극도로 시간의 긴 기간에 대한 흥미가 set 설정되어 있대. 어디에? 지질학과 천문학이요. 누구랑 다르게? 다른 과학들과 다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지질학과 천문학은 엄청난 시간에 대해서 다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얘네들이 뭔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했을 때 이 소재 자체가 시간의 길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천문학 같은 건 뭐야? 빅뱅이잖아. 136억 년 전. 이렇죠. 지질학은 어때요? 땅의 생선이 이거 막 몇천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천문학의 내용은. 네, 그리고 가볼게요. 자, 지질학자들은요 생각합니다. In terms of 하면 뭐뭐라는 관점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의 관점에서? Billions of years. 그러니까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특히 지구의 나이에 관련돼서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돌들, 그거를 이제 뭐 숫자로 표기하는데 마치 뭐처럼 우리 나라의 빛처럼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존재다. 쌤 되게 많이 어렵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질학이라는 것은 뭔가 나라의 빛을 대하듯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지질학은 이해하기 어렵구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읽어볼게요. 네, 갑시다.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지질학이라는 존재가 되게 어렵지만 그 지질학 활동에 있어서 그 시간에 대한 척도, 시간의 규모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누구에게? 환경 지질학자들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제공해 준대요.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그 위에 말하는 요 지질학 활동의 시간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걔네들이 뭘 제공해 주냐면 방법을 제공해 줘요. 무슨 방법? 측정할 수 있대요. 인간의 영향력,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인간의 영향력을 측정해 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물론 뒤에 예시에서 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양이 자연적으로 뭔가 이제 그 깎이겠죠. 깎이는 과정이 뭐 깎이는데 뭐 100년이 걸린다 치면 인간이 개입하게 됐을 때 인간으로 인해 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때는 한 10년 만에 깎이는 거예요. 10년 만에 깎여요. 근데 만약에 100년마다 깎인다라는 이 기준치가 없으면 10년 만에 깎여도 원래 이런가? 문제가 아닌가? 문제가 인식 못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못 세우겠죠. 그러다 지구 멸망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기준치 값이 필요하다. 아, 자연적으로 아무런 인간이 개입이 없을 때 100년 정도 걸린다. 근데 10년 만에 마모가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겠구나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그걸 공부했는데가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지훈이도 지금 이해되죠? 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 거래. 뭐를요? 자연적으로 토양이 형성되는 속도의 비율을 알 겁니다. 뭐로부터? 그 돌로부터. 이제 돌이 토양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알 거예요. 뭐 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 뭐야? 탑소일. 즉 맨 위에 있는 땅에 대한 그 부식이, 즉 농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이 너무 큰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아까 쌤이 말한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땅이라는 게 스스로 부식됐을 때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농업으로 인해서 토양이 부식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준치 값이 필요합니다. 자연으로 그래야 얘가 문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요 말입니다. 요 글의 내용이. 자, 그래서 밑에 더 읽어볼게. 자, likewise 이처럼 뭐 하는 거? 어떻게 기후가 바꿨는지, 즉 기후가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바뀌어 왔는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vital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적절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를? 현재 지구 온난화의 경향성. 그죠? 우리가 과거에 자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게 한 100년당 거의 0.1도인데 우리 막 1년마다 0.1도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다 녹겠죠. 멸망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준값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런 과거 환경 변화에 대한 그 단서들, 기록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그 돌 위에다가 잘 보존돼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별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질학적 시간이 중요하다. 왜? 환경 변화 또는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여기 옆에 이렇게 손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글의 주제가 빈칸이니까 바로 요거가 이 문제 자체가 빈칸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질학적 활동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척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준값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는 빈칸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이 빈칸에 대한 근거를 예시로 풀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거 말고는 어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밑에 다 표기를 해놨고요. 혹시나 본인이 봤는데도 쌤 저 이거 어법 또는 문장 구조 또는 뜻 모르겠다 하면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친구들 단 거 좋아하죠? 네. 쌤도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단 걸 좋아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약간 좀 이과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단 걸 좋아하게 된 이과적인 이유. 쌤 뭐죠?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너무 추운 얘기하세요?
배경 지식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좀 풀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드 잘못했다. 다 됐죠? 해보겠습니다. 자, 보죠. 자, 왜 인간들은 음식에 대한 발달을 왜 인간이 음식에 대한 선호가 발달할 때가 왔을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인간과 쥐 둘 다 진화해왔대. 맛에 대한 선호가 달달한 음식으로 좋아하게끔 진화됐대. 이거 우와. 사람이든 쥐든 다른 게 좋아가 되고. 근데 이 단 음식 자체가 칼로리가, 그치? 맛있는 거 칼로리 높잖아. 근데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냐면 이 음식 선호, 특히 요 hunter gatherers 하는 이 수렵 채집이고요. 수렵 채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 딱 배경 지식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를 hunter gatherer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 뭐였어요? 수렵 채집하고, 그죠? 그리고 약간 돌아다니면서 생활했죠. 정착 안 하고, 맞지? 그리고 사냥하고, 맞아요? 사냥하고. 이런 문화일 때는 음식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신체 구조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거야?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 그리고 음식을 구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못 구할 수 있으니까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먹었어야 됐어. 가장 효율이 좋은 거야, 칼로리 높은 음식. 그러니까 뭐야? 칼로리 높은 게 뭐예요? 당분. 그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그게 유머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특히 이 탄자니아 지역에 있는 이 수렵 채집하던 그 음식 선호에 대한 연구가 발견했습니다. 꿀이요, 가장 선호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꿀이라는 녀석은 뭐예요? 가장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설명이죠. 칼로리가 높다는 것은 그 다음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살기 위한 거니까 어린아이한테도 유전적으로 물려주겠죠. 그러니까 뭐야?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뭐야? 강력한 어떤 그 달달한 액체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거죠. 꿀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both humans and that 인간이나 쥐들이나 dislike 싫어한대요. 뭐? bitter and sour food. 좀 시거나 쓴 거. 그지? 그래서 우리 뭐 안 좋아해? 채소 안 좋아하잖아요. 쌤도 채소를 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먹겠다. 나이가 들었나요? 어쨌든 자, 왜냐하면 얘네들이 안 좋아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먹지 말라고 식물 자체 독성이 좀 함유되어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화하게 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다? 단 거 좋아, 쓴 거 싫어가 된 거야.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또한 뭐 했대요? 조절했대. 그들의 식습관 행동을 뭐에 맞춰서? 부족한 거에 맞춰서. 뭐 물이 부족하다든가 칼로리가 모자라든가 염분이 모자라든가, 그러니까 수분, 염분, 칼로리 부족한 거에 반응해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칼로리만 높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혈당 스파이크 오죠. 그죠? 또 그런 걸 먹었으면은 염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물 좀 마셔야겠다. 뭐 그런 거, 그렇지? 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적응하는, 좀 조절하는 식습관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실험에서 또 보여준대요. 쥐들이 뭘 보여주냐면 직접적으로 좋아한대. 뭐를? 소금을 좋아한대. The first time. 언제? 그들이 실제로 소금이 부족했을 때. 인간이나 쥐나 뭔가 부족했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선호가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선호할 때가 물론 칼로리가 높은 단 거를 좋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조절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부족했을 때 그 음식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래서 볼게요. 비슷하게 그들은 또한 증가한답니다. 단 것에 대한 섭취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물에 대한 섭취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언제? 그들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공부 많이 하면 탕거 땡기잖아. 맞죠? 그 다음 또 뭐야? 우리가 뭐 열심히 뛰고 땀을 많이 흘리면, 그죠? fluid become deflated. 그러니까 이제 땀을 많이 흘렸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액체가 많이 고갈됐다라는 거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뭐야? 물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할 때 그거를 좀 선호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needs가 앞에 내용 통째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부족할 때 그것을 찾는, 그 행동이
appear 보인대 to be specific evolved mechanisms 우리의 구체적인 진화하는 방식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 신체가 이렇게 되도록 발달되었다. 그리고 design 설계가 되어진 거야. 뭐하도록? 다루도록 더 적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음식 선택에 있어서 내가 물이 부족하니까 물 마셔야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리고 coordinate 이것도 조절하다는 뜻이에요. 조절하도록 뭐야? 소비 패턴 뭐에 따라? 신체적 요구에 따라. 신체적 요구라는 것은 뭐야? 내가 물이 부족해라고 신체가 요구할 때 그 따라 소비를 조절하는 거야. 즉 물이 부족하니까 물 줘.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호를 하게 되는 어떤 배경 단계 조합 이건데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디야? 3번 이후 기점으로는 우리가 뭐에 기반해서 뭔가 부족한 거에 기반해서도 선호를 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도 다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망고 케이크가 계속 아른아른 거거든요. 어제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호, 다른 걸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란 거는 쌤이 어휘 문제로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친구들이 쌤이 이거 파란색 표기한 부분들은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적어둔 거고 이런 것들 그거 말고는 친구들이 어법 보고 빨간색은 어법이니까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있나요 질문?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마 오늘 55, 56 다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20개는 안 돼. 쌤도 안 돼. 쌤이 아웃사이더도 아니고 가라락 한다고 참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은데 남은 부분은 우리 내신 때 하게 되면 이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쌤 아니면 아웃사이더처럼 해주는 거 그걸 원하시나요? 그렇죠? 그것도 힘들지. 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수업한 거 다음 주에 내신 시작하면 테스트 치나요? 제일 궁금한 거 그거 아니야? 테스트 칠까 말까? 좋아요. 칠까? 좋아요. 이건 참고로 글이 길어서 뒷페이지도 있어요. 끝나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앞에부터 가봅시다. 네. 자, 이거는 손글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글씨 얘기하니까 쌤은 좀 글씨 이쁘게 쓰는 사람 좀 그렇다. 쌤이 좀 악필이어가지고 학창 시절 때도 좀그 수학 같은 거 써쓰려고 하면 쌤이 숫자 구분 헷갈려서 막 이거 어떻게 쓴 거야 막 얘기하시는 분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 좀 보통 여자애들이 좀 잘 쓰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친구들 보면 다 잘 쓰는 편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지? 왜 잘 쓰는 거지? 이게 어릴 때부터 글쓰기 다 똑같이 배울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알지? 이 책 공책 같은 거 사면 이맨 앞쪽에 이렇게 받아 쓰라고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약간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 똑같이 받아 쓰는데 왜 보통 여학우분들이 글씨가 더 이쁠까? 왜 그렇죠? 네. 제 쌤이 남고 애들도 수업하거든요. 남고 애들도 똑같이 너희들 무조건 채점할 거 아니에요, 단어 쓰는 거. 글씨체가 참, 네, 좀 극명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좀 이유가 궁금하네요. 좀 잘 아는 친구 있어요? 왜 그런지?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쌤 남자애들이 이래서 못 쓰는 거, 여자애들이 이래서 잘 쓰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어릴 때부터 똑같이 받아쓰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네. 쌤도 했는데 이거. 쌤 왜 그래? 그니까. 네. 참, 어쨌든 쌤 한번 또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거 했으면 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쓸데없는 약간 지식창 일단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자 오늘 날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hammering away 하면은 열심히 망치질 하다거든요. 이 망치질 한다는 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대. 뭐를요? Keyboard and texting on the smartphone. 아 키보드로 타자를 치거나 스마트폰 텍스트를 보낸답니다. 즉 오늘날들은 오늘날에서는 키보드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요, 그들은 즉 이 문자들은 더 이상 no longer writing by hand 손으로 써지지 않는다. 아, 잠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손으로 뭐 안 쓴다. 다 헤드, 키보드, 컴퓨터로 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합니다. 자, does this 바로 이것이 make penmanship. 이제 여기서 penmanship 손으로 쓰는 기술을 의미해요. 이 손쓰기 기술을 구식이라 생각하고 뭔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그 의사소통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친구야? 아 이거 이제 비효율적인가? 별론가? 또는 실제로 그것을 유지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답변이 뭘까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유지해야 될까 유지하지 말아야 될까? 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지?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글을 쓰는 겁니다. 명확하게 쓰고 빠르게 쓰는 것은요. 아 말하네요. 필수적이래. 뭐 할 때? to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public documents, 공공문서라든가 또는 개인 편지에 있어서. 언제요? at one time.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어때? 스마트폰 키보드로 다 쓴다. 누가 요새 손으로 글 써요, 쌤? 그죠? 근데 과거, 저 한때라는 표현이 과거라고 보시면 돼. at one time이. 과거는 어땠어? 공공문서든, 공문서든, 뭐 개인의 편지든 다 뭘로 썼어? 그래, 손으로 썼어요. 감사합니다. 손글씨로 썼어. 손글씨로 썼다. 하지만, 가볼게요. 하지만, 뭐가 오면서 in the age of email, 즉 이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는 텍스트 메시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뭐야? One more than shopping list or short note. 뭐야? 약간의 필기 정도나 내 사고 싶은 뭐 위시리스트 같은 거죠. 쇼핑 리스트를 쓸 때 말고는 뭐 거의